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뇨의학과 진료실 22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숨기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전립선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 60대의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률은 40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통계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병원을 너무 늦게 찾아오십니다. 수년간 참고 혼자 고민하다가 증상이 심각해진 뒤에야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시간을 앞당겨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소변을 봐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아랫배나 사타구니 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이 있고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저는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는 60세 이후 남성분들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행동들인데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부 다 해당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긴장형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진료실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패턴을 갖고 계십니다. 오래된 습관인데 빠르게 끝내는 것이요. 들킬까봐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20대 때부터 몸에 밴 방식 그대로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전립선은 근육과 신경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기관입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 전립선 주변 근육이 한번 긴장하면 다음에도 긴장하고 그게 반복되면 만성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골반 적은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항상 수축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심한 경우 만성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성 전립선염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재발이 잦고 오래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대는 하루 이틀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60대는 다릅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그러니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세요. 이건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긴장을 푸는 것이 전립선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뇌의 문제입니다.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르노를 주된 자극원으로 반복 사용하면 뇌의 보상 회로에 변화가 생깁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쾌락과 동기부여에 관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봐도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진통제처럼요. 처음에 한 알로 통증이 잡히던 것이 나중엔 두 알, 세 알이 필요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파트너와의 친밀한 순간에 반응이 오지 않게 됩니다. 뇌가 이미 더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요. 왜 60대 이상이 더 심한 영향을 받을까요?
젊을 때는 뇌 가소성이 높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새로운 패턴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같은 습관이 있어도 20대가 회복하는 시간이 1이라면 60대는 3에서 5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포르노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포르노 없이 오롯이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반응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바로 뇌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십니다. 진료실에서 자세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엔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자세가 전립선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관계가요. 엎드린 자세는 전립선에 직접 압박을 줍니다. 복부 압박과 전립선 압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쭈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고 그 상태에서 혈관과 신경에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 압박을 몸이 금방 회복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런데 60대는 다릅니다. 한 번 눌렸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그 사이에 또 같은 압박이 반복되면 누적 손상이 쌓입니다. 특히 음경신경은 굉장히 섬세한 신경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는 이 신경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눕는 자세가 전립선에 가장 압박이 적습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도의 문제입니다. 음경신경은 일종의 감각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과부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둔감해집니다. 전등 스위치를 너무 세게 반복적으로 누르면 스위치가 헐거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강하게 쥐거나 강한 마찰을 오랫동안 반복하면 음경 감각 역치가 높아집니다. 즉,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더 둔감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입니다. 평범한 자극으로는 반응이 오지 않고 그게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자존감과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60대 이상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 재생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20대라면 며칠 쉬면 감각이 되돌아오는데 6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그동안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강도를 줄이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처음 며칠은 반응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어색함을 견디세요.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전보다 더 섬세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빈도에 관한 통념을 바로잡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주 2회가 정상이다, 너무 자주 하면 해롭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개인차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남성 3만 명 이상을 18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월 4에서 7회인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즉, 무조건 적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잦은 사정은 전립선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반 근육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적당한 빈도는 얼마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숫자를 세지 마세요. 대신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사정 후 몸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지나치게 피곤한가요? 허리나 골반이 아픈가요? 소변이 이전보다 불편한가요?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과부하 상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정 후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지금 주기가 몸에 맞는 겁니다. 몸이 가장 정직한 기준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뜻밖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감정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감정적 연결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60대 이상에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흡연이나 비만만큼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에서 감정적 연결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끝내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만으로도 호르몬 반응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몸 자체는 그리 나쁜 상태가 아닌데 수년 동안 자신의 성적인 건강을 완전히 방치한 결과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서 몸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의학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영어로는 use it or lose it 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근육에도 적용되고 뇌에도 적용되고 성기능에도 적용됩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정은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배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의 액체가 정체되고 그게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이 증가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기 부위는 정교한 혈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관이 규칙적으로 활성화되어야 기능이 유지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혈관이 탄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에도 성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심혈관 건강도 좋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됩니다.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건강 이야기입니다. 몸과의 연결을 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를 늦추세요. 이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근육의 만성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둘째, 자극의 다양성을 늘려가세요. 포르노에만 의존하고 계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그것 없이 해보세요.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반응이 약할 수 있어요. 그 어색함을 견디시면 한 달 후 뇌의 반응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셋째, 자세를 바꾸세요.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등을 대고 눕는 자세가 전립선에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엎드리거나 쭈그리는 자세는 반드시 피하세요. 넷째, 강도를 줄이세요. 덜 강하게, 더 부드럽게. 지금은 어색하고 약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에서 4주 후면 오히려 더 섬세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신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빈도는 몸의 신호로 결정하세요. 사정 후 과도한 피로감, 허리 통증, 소변 불편감이 있으면 주기를 늘리세요. 반대로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지금 주기가 적절한 겁니다. 여섯째, 감정을 가지고 하세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그 차이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고 기능과 기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세요. 이 주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 침묵이 오히려 건강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몸은 70대에도 80대에도 관심과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답변 드릴게요.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거나 수술 이후 기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전립선암 수술, 전립선 비대증 수술 모두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수술 후 신경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DEO 억제제, 진공 압력기구, 저강도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수술을 받으셨다면 더더욱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없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파트너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해당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은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신경과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도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성기 기능은 신경과 혈관이 좌우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당과 혈압 관리가 성기능 유지에도 직결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습관 변화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큰 병을 만들어 왔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났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성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욕구가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싶은 것도 정상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전부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이면 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하나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오래 보여주시려면,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 하시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소변 기능에 문제가 느껴지신다면 혹은 발기 기능이 갑자기 변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찾아주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읽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